안녕하세요. 저는 68세인 김현숙입니다. 옛말에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던데 저는 현명하지 못한 건지 60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연을 맺으면서도 제 옆에 그리 많은 사람들이 남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떠나는 관계 속에서 점점 각박한 사이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울 강북구에 머물렀습니다. 옛날에는 달동네나 다름이 없었는데 요새는 많이 개발되어서 저도 그 덕택에 아파트에 살아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개발되면서 정든 동네 이웃들 다 떠나갔지만 유일하게 안 떠난 이웃사촌이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30년간 다니던 미용실이었죠. 미용실 원장과는 젊었을 적 만나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언니고 미용실 원장이 1살 동생이었습니다. 그때 전에 미용실 원장이나 다들 풋풋한 20대 애기 엄마였고 저는 아들 미용실 원장은 딸을 낳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은 반면 미용실 원장은 딸 하나만 낳고 낳지를 않아서 오지 앞 넓은 동네 사람들 올 때마다 미용실 원장에게 왜 하나밖에 안 낳으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답니다. 직업적으로 머리하며 손님들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미용실 동생은 똑같이 묻는 같은 얘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남편 능력 없어서 집에만 있고 시동생이랑 시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데 애를 어떻게 더 낳아 내가 돈 벌어야지 우리 딸이라도 잘 키우고 식구들 안 굶기지 나 애 낳는 동안 산후조리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해서 아주 여기저기 비 올 때마다 쑤신다니까 어이구 능력 있으면 그냥 이혼해서 혼자 살지 무슨 죄가 있어서 친정 식구들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힘들게 일을 해 뭔들 안 힘들겠어 나와서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집에 있는 것도 힘들지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와서 자기들하고 수다도 떨고 내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더 좋아 그래 뭔들 행복하면 되지 뭐 그래도 수영이 아빠 예전보다는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사람이 유해진 것 같더라고. 그렇지 시집 올 때보다 나아졌어. 나는 우리 신랑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사고만 안 치면 돼. 사고 안 치면 내가 돈 벌어도 언제고 데리고 살아줄 수 있어. 그때는 미용실 동생의 말이 그렇게 짠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없고 성질 안 좋은 남편뿐만 아니라 줄줄이 딸린 시댁 식구들 먹여 살리며 사고 안 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악착같이 사는 동생 있잖아. 기특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반찬을 하거나 간식거리들을 만들면 미용실에 가져가서 나눠주고는 했습니다. 미용실 동생은 제게 고맙다 하면서 가끔 머리도 공짜로 해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생긴 정은 의제매 같은 동네 사람들보다 좀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미용실에 놀러 갔는데 미용실 동생 시어머니랑 남편 딸인 수영이가 가족이 다 같이 있더라고요. 머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들른 거라 괜히 가족 사이 방해하는 것 쓱 다시 나가려는데 미용실 동생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갔니 우리 모처럼 나왔는데 끝나고 같이 뭐 먹으러 가자 하냐 식구끼리 같이 먹으러 가지 나는 불청객인데 어서 잘 다녀와 아니 그래도 내가 이제껏 언니 반찬 많이 먹어서 미안해서 밥 한 끼 좀 사줘주고 싶었는데 너는 나 머리 많이 해줬잖아. 가격으로 치면 훨씬 내가 손해보는 장사한 거야. 언니는 참 알았어. 그럼 나중에 우리 이 있을 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먼저 가 저는 동생과 헤어지고 나서 인사하고 얼른 빠져나왔는데 동생 딸을 흘끗 보니 많이 자랐더라고요. 벌써 7살이었고 내년에는 학교 갈 나이가 성큼 되었습니다. 우리 딸하고는 동갑이었고 우리 아들하고는 4살 정도 더 어렸던지라 예쁘게 잘 자라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단지 표정이 밝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요. 엄마 닮아 예쁘장한 얼굴의 의자에 가만히 멍하게 있었는데 비슷한 또래 애를 키우니 내심 걱정도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빠랑 시어머니가 집에서 애를 봐서 그런지 조금 더 커서도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동네 친구들 모이면 미용실 딸만 없더라고요. 7살 정도 되면 집 밖에서 나와 놀면 좋을 것 같아 언제 한번 미용실 들른 김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기 아빠더러 수영이 자주 밖으로 나와서 놀게 하라 해 애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바깥에서 많이 놀아야지 적응도 잘해 냅둬 지 딸이니 지가 알아서 하겠지 무슨 엄마가 이렇게 매정해 아빠한테 한마디 해줄 수는 있잖아.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딸 아들이랑 같이 놀자. 애들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면도 먹이고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게 하는 거야. 됐어, 나 연중무휴인 거 몰라. 애 아빠랑 언니랑 만나서 놀 거야. 그래도 언제고 사람이 한 번은 쉬어야지. 너처럼 맨날 일하다가 병났어. 벌써 화병 나서 내가 그 인간이랑 살기가 어려워서 이혼했어. 뭐 이혼? 저는 미용실 여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을 했다는 말에 저는 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파마 구리풀을 놓치고 말았고, 미용실 여자는 저를 살짝 노려보며 바닥에 구리풀을 주우려고 허리를 수그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허리를 수그리고 있길래 보니까 미용실 여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음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더라고요. 늘 무표정한 얼굴에 열심히 손을 움직여 손님들 머리에 줘서 한 번도 미용사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잘 보니 어느새부터인가 무표정한 얼굴은 짙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미처 몰랐던 저는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저는 얼른 돌돌말이 휴지로 미용실 동생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우는 것이 들키기 싫었던지 고개를 돌렸는데 저는 그것이 안쓰러워 머리를 하다 말고 미용실 동생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돈 버는 동안 시어머니 애 봐주고, 아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 취직 자리 알아본 한다는 핑계로 맨날 나가서 몰랐었나 봐. 아이고, 아빠가 대단하네. 돈 없으면 여자들 잘 안 따르는데 내 말이 참나니까 걷어주고 산다 생각해. 나같이 바보 같은 여자가 또 있더라고. 심지어 그 여자는 애 때문에 전 부인이랑 연락하는 거 싫다고 애까지 데려가서 키운다더라. 딸은 못 주지. 계모 밑에서 어떻게 자라게 주기로 했어. 그래서 벌써 갔어. 뭐 그래서 애가 바깥에서 안 보였던 거야? 이미 지 아빠랑 다 떠나서. 저는 미용실 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원래부터 잘 안 보이기는 했는데 이제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남편의 바람이라니 참 속이 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용실 동생은 처음으로 제게 펑펑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그것들 보란듯이 더 악착같이 살겠다. 여기며 전보다 더 독하게 일을 원체 솜씨가 좋아 손님들도 많았지만 분기별로 머리 세일을 한다고 써 놓으니 사람들이 많이 왔고 일 번 스타일을 보니 마음에 들었던지 더 손님이 많이 들었죠. 반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으로 가져다 주었고 이제는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냉장고에 쌓아두며 점심때 밥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항상 건강하길 바랬고 배신한 남편 못지않게 더 잘 살고 행복했으면 바랬습니다. 혹시나 기분 안 좋아져서 우울증에 걸릴까 봐 왔다 갔다 하며 동생 기분을 살펴주었는데 친언니 마냥 돌봐주고 신경 써주는 것이 고마웠던 동생이 평소에 냉담하다가도 저만 보면 울고는 했습니다. 강한 척 하려는 모습이 더 안쓰러워 저는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언젠가 저희 시골집에서 남동생이 올라왔습니다. 제 자식들처럼 저희도 남매라서 딱 이만 있었는데 남동생은 저보다 3살 정도 더 어렸었거든요. 계속 시골에서 아버지 도와 농사 짓다가 농사 짓고 서울에서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아버지께 졸라서 농사 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돈 벌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동생은 기술을 익혀 도배를 시작했는데 손이 야무지고 꼼꼼해서 제법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누나 내외에 살고 있다고 근처에다 방 딸린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저희 집 근처로 왔다가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시커멓길래 저는 당장에 남동생을 끌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마침 손님이 많이 없고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식사는 거르지 말라고 했더니만 열심히 잘 챙겨 먹는 거 보고 마음은 놓였습니다. 마침 식사가 다 끝났던 참이라 일어서려 했고 내친 김에 동생을 의자에 앉혀서 머리 좀 다듬어 달라 말을 했습니다. 내 남동생인데 머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아유 각설이 바가지 들고 다닐 판이야. 지저분하면 일도 잘 안 될 텐데 꼬질꼬질한 채 돈독에 올라 일만 한다니까. 누나는 또 잔소리한다. 나랑 3살밖에 차이도 안 나면서 맨날 나한테 엄마 노릇하려고 한다니까. 나 머리 안 깎아도 돼.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는 게 더 깔끔해 보여. 왜 도령처럼 댕기 따고 다닌다고 하지. 상투는 안 트냐. 너 그러다가 평생 장가 못 간다. 여자들이 싫어해. 저랑 남동생이랑 투닥투닥 싸우니 미용실 동생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미용실 동생이 웃음을 터뜨린 모습을 너무나도 간만에 봤기에 놀랐습니다.
원래 예쁜 얼굴이라 그런지 웃으니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쁜 미소에 반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미용실 동생이 미소에 꽂혀서 반하고 말았고 그 뒤부터 머리를 제 입으로 자르란 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로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느낌적으로 남동생의 마음을 알았고 혹시나 미용실 동생이랑 잘 되면 어쩌지 싶었지만 워낙 미용실 동생도 친동생처럼 아끼던 사람이라 비록 이혼녀라고 하더라도 저는 능력 있고 사람 부지런하니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려 걱정한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동생은 미용실 드나들며 가끔 저희 집에도 들렀는데 남편이 퇴근할 때 마주치면 항상 미용실을 들렀다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용실을 또 둘러서 아니 무슨 남자가 미용실을 일주일에 2번씩을 다녀와 처남도배해서 돈 벌어서 왜 쓸데없이 미용실에다 다 갖다 줘 그냥요 짧으면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잘 안 잘랐던 건데 누나가 한번 자르라 그래서 잘랐더니만 그 이후로 계속 잘라야 돼서 누나 핑계대지 마 내가 그 미용실 여자 때문에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알면서 뭘 물어요. 그럼 모른 척 좀 해주시지 그 사람 이혼녀야 애도 본인이 키우진 않지만 어쨌든 애가 있는 사람이야 처갓집 어른들 처남 장가 잘 가길 얼마나 기다리겠어 좋은 미혼 여자들 많은데 왜 하필 애 있는 이혼녀를 맘에 두냐고 나이도 처남보다 2살이나 더 많은 사람이야 좋은데 이유 있어요. 매형은 우리 누나 왜 좋았는데요. 아무리 좋아도 이혼녀면 결혼 안 하지 난 우리 마누라는 좋은 미혼녀였어. 동생은 그래도 자기는 그 미용실 여자가 좋다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사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고 미용실 동생도 좋은 사람이니 저는 사실 결혼해도 좋다는 생각도 했어요. 동생이 계속 따라다닌 끝에 미용실 동생은 제 허락을 받고 동생과 만나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미용실 동생이 보니까 부모 형제가 안 계시더라고요. 이혼녀에다 부모도 없고 자식까지 있으니 세상 어느 사람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내쳤고 제 동생에게 미용실 동생이랑 결혼할 거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말했지만 끝내는 동생은 사랑을 택하며 결혼을 택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일을 했고 미용실 동생은 미용실을 운영했기에 돈은 정말 잘 벌었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나중에는 건물도 사게 되어 정말 더욱이 미용실 동생은 저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용돈이며 이것저것 다 해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물질적으로 약하신 분이라 계속 금전적으로 드림이니 우리 며느리 하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며느리의 대단함을 보신 거였지요. 당시 저희 부모님께 차도 사준 미용실 동생 아니 제 올케는 저희 가족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나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좋아했는데 그래도 미용실 동생이 이웃사촌으로서 참 마음이 가는 친구였는데 이렇게라도 친척이 된 게 참 좋았습니다. 다만 아직 올케가 젊은데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게 안타까웠지만 언젠가 생기려면 생기겠지 하늘에 맡겼다가 정말 생기지 않았고 나중에는 애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 내외는 아기가 안 생긴다고 했지만 저는 올케가 일부러 안 갖는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들 딸들은 부쩍 커버려서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올케는 대학 들어간 아들도 대단하다 했지만 딸을 볼 때마다 그리움이 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올케의 딸 세연이는 우리 딸이랑 동갑이었기에 아마 우리 딸을 보면서 세연이도 저만치 자랐겠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봐서 저희 아들도 참 예뻐했지만 특히나 우리 딸에게 머리 더 잘해주고 용돈도 많이 주며 애정을 주었는데 그래서인지 딸도 숙모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사왔다며 곧바로 미용실에 갔는데 마침 저도 있었어요. 딸은 잘 되었다 싶어서 붕어빵을 내놓는데 엄마인 저 먼저 안 주고 올케 먼저 주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올케는 자기를 챙겨주는 제 딸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딸이 대학까지 들어가자 올케는 대학 등록금까지 대어 주었는데 고맙다는 딸 앞에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가끔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딸도 엄마를 찾아올 거라고 위로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 올케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언젠가 딸을 만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렸는데 또 직접 찾지는 않더라고요.
돈도 적잖이 많은데 그렇게 그리우면 먼저 찾으면 금세 찾을 걸 무슨 영문인지 딸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찾으라는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올케는 딸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올케 딸 세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들은 대학을 갔다가 군대를 가서 잠시 휴학을 했었습니다. 쉬는 동안 돈을 벌고 싶어 하기도 했고 당시 카페가 널리 퍼지고 있는 시기여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아들이었기에 카페의 아르바이트를 진득하게 했었는데 그곳에서 어느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를 만났나 봐요. 당시 아들은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자친구랑 오해가 쌓여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카페에서 만난 여자가 너무 좋아서 만나다가 연인 사이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저 닮아서 그런지 오지랖이 넓어서 저는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평소에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고 알아서 장가갈 때 되면 좋은 여자 데려오겠지 생각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사리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 여자친구를 꽁꽁 숨겨놓기만 했고 이윽고 자기가 여태 모아놓은 돈이랑 여자친구 돈이랑 합쳐서 같이 카페를 차린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카페를 차린다고 너는 돈 번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여자친구가 너무 손해 아니냐 같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부부도 아니고 나중에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안 헤어지니까 같이 사업한다고 하죠. 저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대학은 안 나왔지만 커피 만드는 실력 대단하고 저한테는 많은 예술적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너 후회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하지 마. 부부끼리도 같이 사업하면 내 것 하면서 이혼하는 판국에 무슨 결혼할 거라고 하면 더 하면 안 돼. 그만두고 너는 직장에 취업해. 저는 커피 만드는 일이 좋고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 요새 카페 하면 돈 많이 번대요. 저 좀 응원해 주세요. 저는 불안했지만 아들은 여자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정말로 머지않아 오픈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저와 올케인 숙모와 함께 같이 가자고 했지만 올케는 마침 가게 예약 손님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운전하고 딸과 저랑 세 식구가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 며느리감을 보러 가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식구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고 저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카오픈이라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서빙하고 있는 사이 주문을 어느 여자가 받았는데 느낌이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낯이 굉장히 익었다고 할까요? 차분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주문을 받는데 저희가 아들의 가족인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계산하려던 찰나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준이 가족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카페 오픈한다고 해서 오게 되었는데 혹시 동업자 되시나요? 그러자 깜짝 놀라며 한참 바라보다가 꾸벅 인사를 하는데 전에 남편한테 뭘 그런 걸 먼저 부담스럽게 밝히냐고 했지만 남편은 커피 한 잔에 5,000원씩이나 하는 것을 돈 내고 사 먹고 싶지가 않았던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동준이 부모라고 하면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저 당황스러운 감정뿐이었던지 후다닥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동준이를 불러오려나 싶어서 한참 기다렸는데 한참 후에 동준이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오픈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진짜 오셨네요. 일단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생각보다 푸대접에 멀리까지 온 보람이 없었는데 딸과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처음과는 달리 착하라 앉아있던 반면 저는 이리저리 카페를 보며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그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저희를 마주치기 부담스러웠던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자 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모르자 제가 상냥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준이 여자 친구 맞죠? 동업 같이 하신 분 오래 사귀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러 왔어요. 같이 동업까지 할 정도면 결혼할 마음 아니고서야 힘들잖아요. 근데 아가씨 나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나 왜 이렇게 아가씨가 낯이 익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 아니요.
저는 처음 뵙는데요. 그래요.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요. 온 김에 같이 식사라도 하고 가지요. 우리 남편이랑 딸도 같이 왔어요. 여자는 일단 네라고 대답했지만 부담스럽고 힘든 내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실수했나 싶었지만 이렇게 못 박아야지 동화까지 한 판국에 서로도 단단한 사이로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어차피 가오픈인 만큼 카페 문을 조금 일찍 닫같이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한정식을 좋아해서 룸이 있는 한정식집을 가기로 했는데 정갈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는 음식들이 나오자 허기진 만큼 맛있게 먹었는데 유독 예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부러웠던지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내 자식 같았으면 반찬 하나 밥에 집어주었을 텐데 요즘 사람들 괜히 내가 집은 젓가락 찝찝하다 어쩌다 그럴 것 같아 그러지. 못했지요. 혹시나 체할 것 같아서 저는 모른 척했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왠지 관심 두면 피할 것 같은 아기 고양이 같은 며느리감이었습니다. 마치 모르성처럼 약하고 작고 부서질 것 같은 아이라 아들이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도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결혼한다고까지 했으니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아들이랑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남동생 때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상대방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무조건 밀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조건보다는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욕심 인해서. 부모의 그릇된 잣대로 자식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를 보고 오는 가족들은 하나같이 다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은 듯했지만 그래도 내 가족답게 다들 본인이 원하면 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안정화가 되자 며느리감을 정식으로 집에 데려왔습니다. 바깥에서 보다가 또 집안에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기는 했습니다. 잘 보이겠다고 양손에 가득 과일이랑 전복 세트를 사왔는데 물건이야 어떻든 그 마음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소소한 정장을 입고 왔는데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는 게 첫인상보다 좋았습니다. 저는 손님을 위해 준비한 상을 내놓았고 맛있게 먹은 뒤 남편이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돈이 안 계신다니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좋겠군. 결혼은 언제 할지 예정이냐. 다 정했어. 네, 어차피 간소하게 올릴 거라 크게 부담은 안 느껴요. 저희는 그냥 교회 빌려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빌려서 예식장 빌려서 하지. 종교 없는 사람은 불편할 거 아니냐. 요새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예식장 아니더라도 저희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좋다. 어딜 가든 상관없는데 오는 손님들 생각해서 주차랑 음식은 편하고 맛있는 곳으로 정하거라. 걱정 마세요. 저희가 그건 다 알아서 할게요. 참 그리고 저희 혼인신고는 먼저 해두려고요. 집 살 때도 신혼부부면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아들은 나라에서 신혼부부 혜택을 준다며 혼인신고를 일찍 하고자 했고 저는 요즘 다 혼인신고 늦게 하는 편인데 그냥 결혼식 올리고 천천히 하길 바랬지만 결국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모은 돈이 없이 급히 결혼해서 집 살 돈이라도 어느 정도 보태줬어요. 후회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는데 아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유진이가 재테크를 잘해서 집 한 채 마련해 놨어요. 신혼집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신축 아파트라 정말 좋더라고요. 보니까 대출도 하나도 안 꼈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라고 요새 비쌀 텐데. 유진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나? 어떻게 재테크를 그렇게 알뜰하게 잘해 놨다냐. 저도 모르겠어요. 유진이는 제가 말하면 뚝딱 뭔가 도깨비처럼 만들어 오더라고요. 제가 돈이 필요했을 때도 그렇고 가게가 필요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신혼집까지 제가 여자복이 맞나 봐요. 요새는 여자도 능력 있어서 든든해야 돼요. 아들이 며느리감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며느리나 아내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하면 좋은 게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을 안 간 대신 열심히 돈을 모아놨던지 자기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는데 놀라운 건 대출 없이 그것이 오롯이 자기 것이라는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거기다 가게까지 대부분 보탰는데 능력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자는 대학 학벌 볼 것 없다며 아들 말 맞다나 돈 있으면 그게 능력이라 했지만 걸리는 건 있었던지 속으로 며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아들 결혼시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까 전에 좋다고 하고선 왜 뒤에 갔었단 말이야. 아들이 여자친구 배려한답시고 부모님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해서 묻진 않았는데 궁금한 것도 많고 걸리는 게 많기는 해.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미 본인은 알 만큼 다 안다는 뜻이겠지. 아들 믿고 결혼시키자. 나는 우리 아들이 누구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끄덕거리면서도 영 내키지 않는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라고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태연한 첫 말을 했지만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염색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올케를 찾아갔는데 천근만근 근심 걱정인 제 얼굴을 보며 올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언니 얼굴이 팍상해 가지고서 그러지 마.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야지. 주름 생겨. 주름이 문제가 아냐. 나나 그 양반이나 우리 아들 이번 달에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아들 결혼해. 근데 왜 불안해. 얼마 전에 같이 둘이 가게도 열었다며 그 녀석 알콩달콩 보기 좋은 것 같더구만. 신혼집도 다 마련됐겠다. 걱정을 왜 사서 해. 그러게 말이야. 남들 다 아들 키우면 집 때문에 야단들인데 알아서 척척 신혼집까지 마련하는 며느리 아들이 데려왔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보기 과한가 봐. 내가 너 우리 며느리가 신혼집 해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었나. 우리 그이한테 들었어. 소문이 돌고 돌아 금방 퍼지잖아. 근데 어쨌거나 좋겠다. 언니 이제 딸 좋은 데로 시집 보내면 되겠네. 부모가 되면 자식 출가시킬 때까지 마음을 못 놓는다고 하더라고. 마음속으로 올케한테도 너도 부모잖아라는 말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어차피 연락도 끊긴 자식 괜히 언급할까 봐 마음에 대못질하는 게 되어버릴 것 같아서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이 아들 신혼집 있는 것을 올케한테 말해줬다 해서 그 녀석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서 정말 소문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뭐 감출 것도 아니긴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 아들의 결혼에 관한 것들이 여러 사람이 아는 것은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다가 결국 음식이나 주차 때문에 관두고 예식장을 잡았습니다. 조절하고 작은 데서 한대더니만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결혼식 시식 음식 먹는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남편이랑 저랑 아들 내외랑 다 같이 다녀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홀도 정말 근사했습니다. 이 멋진 곳에서 아들 내외가 행복한 결혼식을 할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자식의 결혼식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도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올케가 미용을 하니 올림머리랑 화장은 담당하기로 했는데 마침 아들이 신부 화장이랑 신랑 화장까지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야 옛날 사람이라 요즘 화장이랑 달라서 맘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도 공부 중이야. 요새 메이크업도 많이 발달해서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내가 혼주들까진 좀 하겠는데 신부 화장은 좀 걱정되기는 해. 그래도 조카들이 부탁했으니까 잘해줘.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보니까 신부 화장 한 번 하는데 비싼 맘 몇백 한다고 하던데 그거 잠깐 하고 지우는 거 그렇게 돈 쓸 거 없을 것 같긴 해. 차라리 그 돈으로 가전이나 하나 더 하지. 나한테 해서 망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 내 손에 신랑 신부 혼주까지 다 걸려있으니 부담스럽긴 하다. 저는 가족 좋다는 게 뭐냐고 올케를 달래었고 어김없이 반찬을 가져다주며 올케를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올케는 메이크업을 잘해주려고 본인 얼굴에다 계속 연습도 하고 머리도 계속 연습하고는 했습니다. 이러다가 미용실이 아니라 올림머리 전문을 차려야 할 것 같다며 노스레도 떠는데 저는 웃겨서 빵하고 터지며 미용실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걱정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성큼 다가왔고 저희는 새벽부터 치장하고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올케는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더 바빴습니다. 식이 12시에 시작이라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는데 신랑 신부 메이크업 한 뒤 드레스를 입으러 샵으로 떠났고 저희는 바로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창고가 높은 예식장에 혼주석이 있으니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부부가 동시 입장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새는 주례도 없이 진행한다 해서 성혼선언문만 신랑 신부끼리 낭독하며 끝낸다고들 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눈부신 신랑 신부가 왔고 올케도 뒤늦게 왔는데 얼떨결에 하객 수업이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침 예식장 측에서 혼주석을 깜빡 잊고 치우질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올케는 신부 도와준답시고 혼주석에 앉았는데 차라리 그냥 서
있지 싶었습니다. 올케답지 않은 눈치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신부 트레스도 잡아주고 하는 역할까지 올케가 다 하게 되었고 식이 다 끝나서 사진을 찍은 후 애들은 바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니 아주 속이 후련했고 올케는 많이 힘들었던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올케에게 수고했다 하면서 돈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는데 올케는 괜찮다며 사양하다가 제가 계속 챙겨주니 끝내 물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정성임을 알았기에 받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는 세월도 길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았기에 가족이자 더할 나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올케는 마지막 일이라서 최선을 다해 주었던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나 이제 미용실 접으려고 너무 오래 일해서 이제 좀 쉬고 싶어. 아이고 미용실을 왜 접어? 우리 동네 명물 같은 곳인데. 나 그럼 머리 어디서 하라고? 언니는 가족이니까. 내가 어디서든 해주면 되지. 나이 드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 그냥 돈 갖고 편하게 우리 그이랑 노후 보내고 싶어. 그래서 그이한테도 도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어. 하기사 집 사고 건물 사고 했음 충분하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나 같아도 억울해서 일 안 하고 있는 돈 주며 편히 살 잘 생각했어. 아이고 언니 만약 이 돈 다 못 쓰고 죽으면 다 언니 자식들한테 물려줄게. 내가 누구 덕에 지금껏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 아니야. 내가 무슨 남동생이 우리 올케 미모에 뿅 가서 그런 거지.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도 동생이나 다 사랑꾼들이네. 올케 팔잖아. 우리 며느리 팔잖아. 생각해보면 참 비슷한 것 같아. 거참 신기하단 말이지. 그러게 며느리가 내 전생의 딸이었나 보다. 딸이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잖아. 그러고 보니 언뜻 올케랑 며느리가 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누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눈매가 올케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해주려 했는데 올케는 들어가 버렸고 저는 잠시 묘한 감정이 쌓이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일주일 정도 다녀오고 나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해변의 태양이 뜨거웠던지 까무잡잡하게 타고 왔는데 실컷 맘 편히 잘 놀다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두 손을 잡으며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말했고 언제든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정엄마처럼 잘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신하게 내 어머님이라고 말을 했고 막상 결혼해서 둘이 좋은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둘은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금슬이 좋았던지 아이가 빨리 들어섰습니다. 젊은 사람들 신혼생활 즐기다 어쩐다 하면서 애 갖는 거 미루다가 나중에는 갖지 못해서 발동동 굴러 난임병원에 큰돈 내가며 몸고생하고 힘들게 출산하는 얘기는 이제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기특하게도 바로 아이를 가져주었고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 며느리와 함께 종종 박람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원래 말 수 없는 애가 어머님 하면서 사근사근 제게 상냥하게 잘 대해주었고 저도 그런 며느리가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입덧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성격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정기 되면 가라앉는 게 입덧인데 몸이 약해서 그런지 심하게 왔습니다. 제가 죽이라도 좀 써서 가져다 주려 했더니 며느리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머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죽 전문점 저희 집 근처에도 많아요. 뭐하러 1시간 넘는 거리를 오세요. 아니 그래도 내가 걱정돼서 말이다. 너 손주 품고 있는 맛있는데 잘 먹어야지. 너도 좋고 손주도 좋지. 내가 입덧 그거 아는데 힘들어. 엄마가 시간 많으니 차라리 며칠 묵으면서 너 병 간호라도 하면 어떨까 싶다. 아니요. 불편해요. 어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저 어머님하고 얘기할 기운이 없으니 이제 그만 끊고 쉬고 싶어요. 죄송해요. 생각해 주셨는데 며느리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속에 날카로운 반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혼집 딱 한 번 집들이 한 후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가볼만 하면 무슨 핑계를 대며 못 오게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반쯤 쥐어 사는 입장이기도 했고 엄연히 따지면 며느리의 명예이기도 하니 내심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존중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내 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이 우리 아들은 며느리 집에 10원 한 장 안 보태고 공짜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현실을 직시하는 저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며느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임신 때문에 급하게 진료받던 곳이 저희 동네 산부인과 오래된 곳이었는데 저는 며느리하고 한동안 연락을 안 하게 되었고 유일한 친구인 올케랑 날씨 좋은 아들이나 같이 다니려고 했건만 올케도 바빴습니다. 남동생은 도배 그만두는 줄 알았더니만 놀아봤자 뭐하냐고 하루라도 몸 건강할 때 일해야지 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래서 올케가 남동생을 좋아하고 자식 없이 백년해로 했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유일한 아들인 동생에게 손주를 못 본 것에 대해 한이 맺히셨지만 정작 동생은 자기 핏줄을 못 본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올케와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던 사랑꾼인 동생은 나이가 드니 외로워 보였지만 자기 일을 묵묵히 해냄으로써 극복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케는 미용실 그만둬서 좀 한가한 줄 알았더니 없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한동안 맘 안 맞는 딸이랑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내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때가 됐나 싶었지만 며느리는 이달 정도 조산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체중이 안 되어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가슴 아파 펑펑 우는데 그 곁을 달래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애꿎은 아들에게 화풀이였습니다. 어머님은 왜 불렀어? 나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 어머님 부르면 어떻게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어.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엄마를 먼저 부르게 돼서 당신한테만 엄마지 나한테는 아냐. 나는 며느리는 뭐가 그리 서러운지 아들의 품에서 계속 울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안타까이 여기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곁에 듣고 있던 저는 서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친정엄마 없는 거 가엾게 여겨 잘해주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를 왜 불러내는 둥 아들한테만 엄마지 자기한테는 엄마는 아니라는 둥 뭐 엄연히 따지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며느리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와 그렇게 거리를 뒀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았고 며느리한테 제가 정을 많이 주었던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괜히 왔다. 너한테 부담이 된 줄 모르고 손자 태어났다 해서 보러 왔는데 손주가 마음이 급했던지 일찍 태어나서 너 걱정되는 마음만 알고 가마. 어머님 저 그게 괜찮다. 몸 잘 추스르고 나중에 기운 차리면 보자꾸나. 잘 쉬어라. 애 낳았으니 몸조리 잘해야 돼. 돈 많은 며느리인이 알아서 좋은 조리원 예약했을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저는 며느리 산후조리까지 해주려고 단단히 준비했는데 정작 며느리가 병원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싫어하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신생아 손주 봐줄 생각에 들뜨기도 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헛것이 되었다. 생각 말고 나중에 딸 시집가서 애 낳을 때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내기도 싫고 서운하기도 싫고 남은 인생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냐는 심정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러섰고 손주 얼굴 잠깐이라도 보고 온 것만 해도 만족한다 싶었습니다. 딸은 덩달아 그 모습에 같이 화가 났던지 어떻게 새언니 걱정되어서 찾아간 사람을 그렇게 무안을 주냐며 씩씩거렸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소식을 들려주려 전화가 왔고 듣자니 며느리는 바로 조리원에 들어갔고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에 잘 있다가 태어나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거리가 멀고 하니 한동안 또 남처럼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까이 오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며 챙겨줄 텐데 딸은 엄마가 그럴까봐 며느리가 일부러 멀리 가게 차리고 집어든 거라 했습니다. 아들 혼자 카페일을 하고 있을 며느리 혼자 육아하려면 약한 몸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 한번 해볼까 하다가 또 무슨 섭섭한 소리를 들으려고 안 가는 게 낫지 고개를 젓는 날이 숱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던 그때 며느리에게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작 기다렸던 연락이 오니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다른 일 제쳐두고 얼른 받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제 제가 출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3일 정도 저희 애 좀 봐주실 수 있겠어요? 3일 나는 더 봐줄 수도 있는데 손주에 대한 정이 많았던지 다른 할머니와는 다르게 더 봐준다. 얘기하니 며느리는 당황스러웠던지 괜찮다고 3일이면 됐다고 꼭 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어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건 좀 그렇고 댁에다 모셔다 드릴 테니 꼭 댁 가서 주무시라고 말이지요. 뭐 얼마나 대단한 신축 아파트길래 그러는지 제가 몇 밤 묵으면 집이라도 다른지 자꾸만 며느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만 났습니다. 저희 집까지 차로 정확하게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절 데려다 주면 아들도 저도 힘들거든요. 자기가 왔다 갔다 안 하고 운전을 안 하니 왕복 2시간 넘는 거리가 쉬워 보이나 자꾸만 며느리가 미워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요청에 따라 집으로 가서 손주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나도 다른 사람처럼 손자 못 봐주니 사람을 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하며 제 마음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좀 예민하고 까칠해서 다른 사람도 못 쓰고 어머님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을 나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모시고 온 거예요. 원래 저희 미니 봐주시던 이모님 오실 때까지만 계셔주시면 돼요. 원래 그 이모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 마음에 들기 쉽지 않은데 믿음직스러운 분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힘없는 존재일 뿐이었지요. 손주는 태어난 지 반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몸이 100일 된 아이처럼 작았습니다. 일찍 태어나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조심히 아기를 안으며 돌보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작은 아기를 안아보니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몸이 약한 아이를 위해 며느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달라고 부탁했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집들이 때는 없었던 방마다 비밀번호 도어록이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뿐 아니라 방 3개 모두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방마다 비밀번호 문을 달았니?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하며 제가 좀 철두철미해서요. 저희 식구 외에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라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식구라는 말에 저도 포함된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 제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방마다 도어락을 단 건 너무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말하는 식구에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문을 닫아두고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거냐?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가실 일이 없으시고 화장실이나 부엌은 거실에 있으니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제야 며느리가 말하는 식구는 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출근했고 저는 손주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방마다 달린 비밀번호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손주가 약해서 외출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창문을 열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부터 수세미로 닦아내니 반짝반짝 깨끗해졌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깔끔한 척하더니 왜 애를 키우는 부엌에서 시커먼 때가 나오나 싶었습니다. 젖병도 식기세척기만 쓰지 않고 직접 열탕 소독까지 해놓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을 청소하기 전에 유축해 놓은 얼린 모유를 녹여 손주에게 먹였습니다. 손주는 배가 고팠는지 꼴깍꼴깍 잘도 먹었고 트림을 시킨 후 역류 방지 쿠션 위에 눕혔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동안 물때와 곰팡이가 가득한 것을 보니 그동안 있던 이모님은 도대체 뭘 했나 싶었습니다. 냉장고는 그나마 깨끗했지만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일하다 만 것을 내가 수습해야 하나 싶어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는데
냉장고에 반찬도 하나 없었습니다. 반찬을 좀 만들어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3일만 도와주면 되는 일이니 더 이상 아들내외에게 기대하지 말고 마음속의 섭섭함도 내려놓자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피곤한 얼굴로 다음날 일찍 다시 데리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운전 못하니? 내가 이렇게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다녀가신 후 집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우렁각 씨가 다녀간 줄 알았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우렁각 씨 왔다 가면 네 안 사람이 난리 나지 않겠어. 그보다 전에 이모님은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아주 살림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애만 돌봤나 봐. 아, 그러게요. 살림 솜씨가 없는 분이시긴 한데 그래도 애를 정성껏 잘 돌봐주니 아내가 편해요. 그 양반도 대단하다. 나는 며느리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양반은 비밀번호 기분 나쁠 만도 한데 잘 참고 댕기네. 돈이 많이 구만가벼. 얼굴도 모르는 사람 신세 걱정을 해주다 스르륵 잠이 들었고 깨나 보니 아들 며느리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내일 하루만 더 봐주시면 되세요. 냉장고에 먹을 게 일도 없던데 반찬 좀 만들어 주랴 아니에요. 다 썩어서 버리기만 하죠. 재료 아까워서 그냥 조금씩 밖에서 사 먹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애가 그대로 배우면 어쩌려고 그러냐. 집에서 밥은 웬만하면 해먹도록 해라. 잔소리로 듣지 말고 며느리는 대답 대신 꾸벅 인사한 후 아들의 차를 그대로 타고 출근길에 나섰고 제품에는 손주가 안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보자. 저는 손주에게 말을 하자 손주가 방긋 웃었고 그 웃음은 그야말로 100만 불짜리 웃음이라 또 보고 싶어 우르르 까꿍했지만 더 이상 웃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를 또 하려다가 며느리가 뭐라 할 것 같아서 눈치 보며 더 이상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고 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깨끗해질 집을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대로이니 떨떠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다시 데려다가 집으로 갔고 그 다음 또 일찍 와서 저를 데리러 왔는데 몇 번 이러다 아들이 골병 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이 마지막임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슬슬 TV나 보며 가만히 있고 때 돼서 혼주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게 다였는데 근데 제가 넋 놓고 있어서 그런가 손주 머리에 뜨끈뜨끈한 열이 난 기분이었습니다. 체온계가 필요했는데 체온계가 거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깜빡 잊고 방에 넣어놓고 간 모양인데 아무래도 열이 높아 보이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